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3주차 세 번째 시간에 우리가 어, 국적별 카지노 이용객 비율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적별 이용객을 살펴보면 교재 90페이지에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교재 90페이지에 보시면 중국 관광객이 한중 사드 갈등으로 다소 줄어서 47%를 차지하고 47.4%를 차지했고 일본 관광객이 21%만 차지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워크힐 카지노의 경우에는 중국 관광객 비율이 42.4%, 일본 관광객 비율이 20.9%로 나타났고 세븐넷 카지노 역시 중국 관광객 비율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2018년 그림 지금 90페이지 3-1에 보면 중국 관광객이 47.4%인데 2018년, 작년에는 45.9%였습니다. 그리고 중국 관광객이 2% 정도가 늘어났고 일본 관광객이 21% 나타났지만 2018년 비율에서는 21.7%, 7%가 감소했고 그리고 대만이 3.5에서 2017년은 2.3%로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보시면 중국, 대만, 일본 관광객들, 이 아시아 관광객들에게 큰 우리의 큰 고객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역시 화면에 보시는 것처럼 중국 관광객이 47.4%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자료는 2019년 한국 카지노 협회에서 제공한 자료들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이시는 것은 서울 59.5%, 이거는 지역별 카지노 이용 고객입니다. 지역별 이용 고객이 서울이 59.4%, 59.5%, 부산이 13.9%, 인천이 10.5%, 대구가 2.8%, 강원이 0.1%, 제주가 1.3%인데 2017년 기준으로 해서 보면 서울이 65%였습니다. 65%. 그래서 서울이 줄었죠. 그럼 서울이 줄었으면 어디가 부산과 제주가 조금씩 올랐습니다. 부산과 제주가. 그래서 그리고 인천이 8.7%가 되었고 근데 부산이 의외로 조금 선방을 했다고 보여지네요. 지금 보시죠. 이렇게 이용객 비율로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다음은 우리가 카지노 매출액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 매출액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95년도에는 전년 대비 46.8%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고 96년, 98년 사이엔 감소했다고 했었습니다. 그는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의 주요 시장인 일본의 경기 침체와 대만과 국교 단절인 것 때문에 그것으로 분석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2000년은 전년 대비 18.7% 증가했습니다. 18.7%를 증가했다가 2002년에 보시는 것처럼 2002년에 15.1% 증가했었습니다. 그리고 2006년에는 2006년 18.9%, 그리고 2007년에는 33.5%가 증가했습니다. 2007년에 이렇게 증가한 이유는 뭐라고 했죠? 그렇죠. 2006년에 서울 두 군데, 부산 하나 해가지고 2006년에 세븐드 카지노 서울 두 군데, 부산 하나 개장함으로써 전년 대비 18.9%, 그리고 2007년에는 어마어마한 증가를 가져왔습니다. 33.5%가 증가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2008년은 카지노 외화 수입의 환율의 영향으로서 잠깐 2008년에 감소했다가 2009년에 지금 31.6%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6년 2016년의 평균화, 즉 관광 외화 수입이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2017년이네요. 2017년에도 한중 사드 간 갈등에 있어도 전년 대비 2.9%가 감소했고 10억 6천만 달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8년에 보시면 전년 대비 38.4%가 증가하고 카지노 외화 수입이 14억 7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18년에 이렇게 되죠. 18년에 카지노 이용객 1인당 평균 지출액이 520만 달러로 나타난다. 520만 달러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카지노 매출액 현황입니다. 그래서 카지노 업체 이용 매출액 현황, 지역별 카지노 매출액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별 카지노 매출 현황은 이렇게 나타난다. 지금 그림 3-3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교재 92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2018년 지역별 외국인 전용 카지노의 매출액 비율을 살펴보면 서울 지역 전체 42.7%를 차지했고 다음은 제주 31.5%, 그 다음 인천이 15.3%, 부산이 9.3%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인천 영종도 그 IR이라고 했죠. 복합. 파라다이스 시티가 개장함에 따라 과거에 비해 매출액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제주 지역의 경우 매출액이 과거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했는데 이거는 랜딩 카지노의 매출액이 크게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 2019년은 이렇게 되어 있지만 2017년 매출을 보면 서울 이용 고객들은 56.2%입니다. 서울이 더 많아졌죠. 그리고 제주가 14.7% 작아졌는데 지금 증가율을 보면 제주와 부산, 인천이 증가를 하게 되었습니다. 증가를 하게 된 것은 뭐냐?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에게 질문사항이 하나 생기겠죠. 차후 서울 카지노 이용 고객 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증가한다? 감소한다? 그러면 증가하면 그 이유는 무엇이고 감소하면 그 이유는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고민을 해 보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카지노 협회에서 일반 고객들을 대상으로 방문 목적을 조사를 해봤습니다. 방문 목적을 조사를 해봤을 때 방문 목적은 일반인 그냥 관광이 53%, 여행이 17% 해서 총 70%로 나타내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될 영상이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카지노 산업이 무엇인가, 왜 우리가 카지노 산업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카지노에 의존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은 역시 오프라인에서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카지노 산업의 경영 구조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도표 3-5를 보시면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카지노 산업 구조와 외국 전용 카지노 산업 구조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지금 우리 중국 관광객 비중이 급속히 증가함으로써 외국인 전용 카지노 입장과 매출액, 중국 시장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은 앞서 여러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관광객도 여전히 중요한 카지노 시장의 고객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 고객들이 이전과 달리 지금 현재는 그 의존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낮아지고 있는 것은 뭐냐? 일본도 이제 카지노 복합 리조트를 개발하려고
하고 있고 개발 단계에 들어 있습니다. 합법화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카지노 매출이 VIP에 대한 의존도는 높지만 카지노 실무자에 따르면 과거에 비해 그 의존도가 다소 낮아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제가 현업에 있는 후배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카지노 VIP 고객들은 와서 진짜 VIP 고객들은 그렇게 오래 많이 안 한답니다. 한 3-4번 정도 하고 가버린답니다. 한 번 베팅하는 금액이 10억 정도, 10억, 20억 이렇게 해서 한 2-3번 하고 단지 이분들은 게임을 즐기려고 한다는 거죠. 게임을 즐기려고 한다. 자, 그래서 보시면 게임의 시설은 테이블 게임의 의존도가 높다. 테이블 게임과 머신 게임이 있다고 그랬죠. 테이블 게임의 의존도가 높다. 그리고 머신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약한 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한국뿐만 아니라 아시아 카지노 산업은 테이블 게임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편입니다. 근데 반면에 미국 카지노 산업은 머신 게임의 의존도가 높다. 그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 보셔야 될 게 뭐냐. 테이블 게임의 의존도가 높은 거와 머신 게임의 의존도가 높은 거는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 아니면 또 어떤 문제가 있을까? 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죠. 자, 그렇습니다. 아시아 카지노 산업은 테이블 게임의 의존도가 높습니다. 즉 테이블 게임은 딜러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딜러와 고객 간의 게임이 있을 수 있고 또는 고객과 고객 간의 게임이 있는 이런 플레이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즉 테이블 게임의 의존도가 높다는 것은 인건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소리고 그리고 미국은 카지노 산업, 머신 게임의 의존도가 높다. 그 머신 게임은 기계만 하나 있고 전원만 잘 공급되고 버튼 잘 눌러지고 하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건비가 많이 안 드니까 머신 게임이 훨 나은 편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외국인 전용 카지노 중 파라다이스 시티가 복합 리조트를 운영하기 시작한 거죠. 하면서 앞서 영상에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시죠. 도표에서 보시면 구조는 이용객 구조, 매출액 구조, 관리 구조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시장은 일본 시장, 중국 시장, 우리가 의존해야 될 의존도 시장입니다. 그리고 VIP, 워크인 게스트, 테이블 게임, 머신 게임, 테마 게임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밑에 줄을 보면 까맣게 되어 있는 것은 강한 의존도, 그리고 동그라미 2개가 있는 것은 약한 의존도, 그리고 X로 되어 있는 것은 의존도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일본 시장에 대해서는 강한 의존도를 나타내고 있다. 일본 중국 시장. 근데 지금 서서히 일본 시장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일본 시장이 약한 의존도로 변해가고 있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일본 시장이 약한 의존도로 가고 있고 중국 시장 역시 한국도 오지만 마카오를 많이 움직인다. 마카오를 많이 움직인다. 그리고 다음 게임의 종류에서 보면 테이블 게임 우리는 강한 의존도 있습니다. 머신 게임이 약한데 이게 점점 바뀌어져 가야 되고 테마 시설이 약한 의존도입니다. 근데 이 테마 시설에 의해서 강 의존도로 바꿔야 될 시점이 다가온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시티가 개장으로 의존도가 점점 높아지고 있다. 이 높아지는 것은 결국은 테마 시설로서 조금 더 고객을 끌어들여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은 강원랜드 입장객 매출 현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랜드 2000년, 2002년, 그리고 2003년에서 2004년을 보겠습니다. 2003년은 메인 카지노 운영되었다고 했습니다. 2000년에 개장해서 2003년에 메인 카지노가 오픈했고 2005년에 골프장, 2004년, 2005년 이렇게 해서 골프장, 스키장, 그 다음 물놀이 시설로 간다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리조트 운영 단계는 2005년에서 2007년까지 이 단계를 거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2000년에 하루 평균 3,200명 정도가 카지노를 이용했고 2001년을 살펴보시면 약 90만 명, 2002년에는 92만 명 정도가 왔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보시면 2003년 그리고 2007년 매출액에 비해서 어마어마하게 2007년 늘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알 수가 있고 2003년에 보시는 것처럼 2003년에 메인 카지노에서 스몰 카지노에서 메인 카지노 확장되고 테이블 게임과 머신 게임도 증가했고 입장객 수는 150만 명 150만 명이죠. 150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전년 대비 68.5% 성장했고 2004년 역시 178만 명이 이상이 카지노를 방문했었습니다. 그리고 2003년, 2000년 그리고 2005년에 7월에 골프장 개장했고 2006년 12월에 스키장이 개장되어 강원랜드의 본격적인 리조트 형태로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보시면 2005년도 강원랜드 관광객 입장객 수는 188만 명입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5.4%가 성장했고 2006년에는 179만 명으로 전년 대비 4.7%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2007년 245만 명으로 전년 대비 36.7% 성장을 했고 그래서 2006년 입장객이 감소한 이유는 이때는 뭐냐? 바다 이야기죠. 불법 오락, 사행성 오락으로 전국 바다 이야기 물고기들 맞추고 가로세로 앵두 맞추고 하는 거 아마 보셨을 겁니다. 이런 사행, 즉 불법 오락실이 전국적으로 성행했기 때문에 잠깐 주춤했다는 거죠. 주춤했고 그래서 2006년 9월 정부가 불법 영업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라고 해서 그나마 소폭 입장객들로부터 하락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2009년 보이시죠? 2009년부터 입장객 수가 처음으로 300만 명을 넘었습니다. 300만 명을 넘었고 2017년까지 이 수준을 유지하다가 2018년 285만 명으로 다소 감소했고 그래서 매출액을 살펴보면 2017년 1조 5,600억 원 그리고 18년엔 1조 4천억으로 약간 감소했었습니다. 다음은 업체별 게임 시설 현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체별 게임 시설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우리는 서울, 부산, 인천, 강원, 대구, 강원, 제주에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마련되어 있고 그래서 보시면 테이블 게임에는 이야기했죠. 뭐가 있죠? 테이블 게임에? 그렇죠. 블랙잭, 또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 포커가 이 5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 게임에는 슬롯 머신, 비디오 머신이 있습니다. 이 2가지가 운영되고 있고 최근에는 전자 게임이 도입되어서 운영되면서 여기에 전자게임에 바카라, 룰렛, 다이사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좀 지겨운 시설이나 업체 게임 역량을 벗어나서는 다음 4장 정도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으로 게임을 한번 해볼 겁니다. 실제 우리가 이 4장을 다 하고 난 이후 4장 5장 하고 난 이후 중간고사 이후에는 저희가 룰렛은 여기가 장비가 없어서 못하고 바카라나 포커, 블랙잭 이 3가지 정도는 실제 한번 해볼 기회가 있을 것입니다. 있을 것이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 워커힐 카지노 여러분들이 보십니다.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테이블 게임, 머신 게임으로 나누는데 테이블 게임에 있어서 RO는 룰렛을 이야기합니다. 룰렛 8개가 있고 이렇게 BJ는 뭘까요? 그렇죠. 블랙잭. 그러면 PO는 포커가 됩니다. 포커가. 그리고 BA는 바카라. 그리고 TS 다이사이.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약자로서 볼 수가 있고 파라다이스 오크힐 카지노점이 총 수량이 9종으로 종류가 9개로서 226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보시면 세븐넉 서울 강남 코엑스점이 그랜드 코리아죠. 그랜드 코리아가 8종으로 203대가 있고 그 다음 강북 힐턴점이죠. 힐턴점이 10종으로서 214대가 있습니다. 제가 현업에 있을 때 이때 석사 과정이었죠. 이렇게 제가 석사가 호텔 카지노 컨벤션과를 전공했었습니다. 이때 강북 힐턴점이냐 아니면 그랜드 힐턴이냐 해가지고 세븐덕에서 실사를 나왔었습니다. 실사를 나와서 꽤 많은 역량으로서 저희도 이 세븐덕 카지노가 힐턴으로 들어왔었으면 그랜드 힐턴으로 들어왔었으면 지금까지도 잘 유지하고 근무를 하고 있었지 않을까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런 문제점들이 있기는 있었다. 다음은 시설 현황 보이시죠? 부산, 그리고 제주, 강원랜드. 강원권에 알펜시아가 있고 강원랜드가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강원랜드 1540대가 있습니다. 강원랜드는 어마어마한 금액이 어마어마한 숫자죠.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자, 다음은 우리나라 복합 리조트 카지노. 어차피 영상에서 또 한번 제가 보여드릴 거고 하실 거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실 겁니다. 파라다이스 시티 이미 오픈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세가사미는 1조 5천억 원을 투자해서 인천국제공항 국제무역 업무지구에 복합 IR을 단계적으로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4월 1일 1차 했고 2018년 9월에 2차를 개장했습니다. 개장했고 여기에 카지노는 국내 최대 규모 영업장으로 테이블 159대, 전자 테이블 62대, 슬롯 머신 289대, VIP 전용 카지노, 그리고 VIP 스카이 카지노 등이 있습니다. 등이 있고 또한 5성급 호텔, 그리고 아트 스페이스, 클럽, 실내 테마파크, 컨벤션, 플라자, 스파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파라다이스 시티는 2017년 4월에 호텔 카지노를 개장했습니다. 호텔 카지노 개장해가지고 보이시죠? 개장했는데 첫 개장했을 때 이용객이 첫 개장했을 때 19만 명 정도가 왔었습니다. 19만 명. 그리고 매출은 1700억 정도가 이루어졌습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을 보시면 우리가 조금 더 아실 수가 있고, 다음 위에서 보시는 것은 파라다이스 시티에 있습니다. 그래서 표 3-9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아실 수 있고, 다음은 파라다이스 시티 영상입니다. 물론 이 영상도 제가 오프라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리퍼 시저스나 여기까지 조금 더 하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리퍼 시저스는 어떤 것이냐?
2014년 처음으로 외국 기업으로는 처음으로 리퍼 앤 시저스가 복합 리조트 허가를 받았습니다. 앞서도 이야기했죠. 그리고 시저스사는 리퍼 대신 중국 광저우 RNF와 이 RNF는 부동산 기업인데 대체 투자자로 선정해서 RNF 앤 시저스로 사업자를 변경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천 미단시티 내에서 약 4만 2천 평의 부지의 총 투자비 7,473억 원으로 즉 하나 2조 3천억 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카지노뿐만 아니라 호텔, 컨벤션, 연회장 등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 있고 다음은 리퍼 시저스 코리아는 역시 마찬가지 2014년 외국 기업으로 처음 리퍼 시저스와 합작해가지고 복합 허가를 받았습니다. 2016년에 리퍼와 투자 철수 발표에 따라 시저스 부동산 기업으로서 운영하고 있다. 시저스 앞서 설명드렸던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실 영상은 리퍼 시저스 영상이고 역시 오프라인 수업 때 제가 리퍼 시저스 영상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리고 다음은 우리나라 복합 리조트 해가지고 인스프릿 리조트입니다. 다음 이 IR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복합 리조트 개발 사업계획 공모를 심사해서 2016년에 2월 인스프릿 인테리그라운드 리조트 복합 리조트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인스프릿은 IR 즉 초기 단계에서 미국 인디언 보호구역 카지노 리조트인 모히간선의 모기업입니다. 모히간. 그래서 그 기업이 국내 기업 어디 KCC와 공동 출자해가지고 만들고 있는데 2018년 전량 지금 KCC가 인수해서 단독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뭐냐면 이건 기업이나 대규모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엄청난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호텔, 그죠? 인스파이어, 돔, 아레나, 쇼핑센터 등 2022년까지 건립할 계획이고 향후 20년간 단계적으로 개발할 내용입니다. 자, 역시 마찬가지로 인스프릿 리조트 설명입니다. 설명은 그죠? 예.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고 제주 랜딩 카지노, 제주 신화월드는 역시 외국인 전용 카지노지만 규모는 복합 리조트 수준입니다. 그래서 제주 서귀포시에 8억 달러, 즉 한국 돈 2조 원을 들여서 개발비를 들여 제주 신화월드를 건설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어디냐? 역시 홍콩, 중국의 100대 부동산 기업입니다. 중국의 100대 부동산 기업으로 보고 이해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다음은 카지노 경영 조직인데 경영 조직 들어가면 싫어하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제주 랜딩 카지노, 제주 신화월드까지만 해가지고 여기까지만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질문 있습니까? 질문 있으면 문자나 아니면 메일로 질문해 주시면 차후에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